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TV 방송국 기자 신정원입니다. 지금부터 KUTV가 주관하는 제52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으로는 기호 1번 시선 하지웅 정 후보님과 조용준 부후보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왼쪽으로는 질문을 할 두 분의 KUTV 기자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KUTV 공청회는 기자와 후보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 후보자는 2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본 시선과의 질의응답이 먼저 8분간 진행됩니다. 준비한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다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합한 학우들의 질의응답이 8분간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선본 시선이 3분간의 최종 발언을 하며 공청회는 마무리됩니다. 각 선본은 공청회 중에 1분의 찬스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찬스 발언은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한 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찬스 발언 기회를 원하신다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자들의 주어진 답변 시간이 30초 남았을 때 앞에 있는 스태프가 빨간 카드를 들 것이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알림이 울리면 답변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본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질문 기회는 김다민 기자에게 드리겠습니다. 소통 영역에서 제시된 소통의 주체가 한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합동 공청회의 답변에서도 소통의 정의를 나쁜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 학우와 총학생회라는 두 주체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총장과의 소통, 단우님이 중은이와의 소통, 동아리와의 소통과 같이 일반 학우 외의 소통 방법으로 생각해 보신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각 집단별로 다른 소통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떤 소통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좀 먼저 생각하고 이를 각 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통의 대상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중요시하는 소통의 원칙은 서로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가정한 상태로 총장님과의 좀 소통을 한번 좀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가장 먼저 공문을 통한 면담 요청 과정을 좀 줄여 나갈 것입니다. 학교의 대표와 학생의 대표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할 경우 당연히 논의해야 할 일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장과 바로 연락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총장 비서실이라도 좀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상시 연락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형식과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 이런 소통이 지연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소통의 방법 그리고 소통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김다민 기자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설 과목 수 감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양한 강의를 폭넓게 들을 수 있고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의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개설된 어떤 전공 과목의 학생 수용치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교양 과목이 상당수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양 과목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 현 상황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 총체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강사법 문제와 직결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와 등록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당선 이후, 그리고 당선 이후부터 1학기가 끝나기 전 개설 과목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TF팀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개설 과목 변화 추이는 물론 교양 과목 수요 조사, 전공 과목 수용률 등을 총체적으로 다뤄야 하는 그런 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법인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학교의 예산을 늘리고 또 그 예산이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총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조사가 내년 겨울에 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준비한 근거를 토대로 총학생회 측, 즉 학생 측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절히 인계시키는 것이 저희 선거본부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임나연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합동공청회 이후 장애인권위원회의 14일 입장문에 따르면 장인이와 시선 사이 공약에 대한 사전 논의 및 협의 과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입장문에 대한 시선의 추가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워딩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로 인해 일어난 오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장인이 측이 말씀하셨던 14일에 낸 입장문 물론 읽어봤고 또 충분히 존중합니다. 앞으로 워딩 하나하나에 더욱 좀 신경을 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욱 생각하는 그런 선본이 되겠다. 그런 선본이 되고자 정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선본이 거짓말을 한다. 공청회 때 없는 말을 했다. 이런 식의 여론을 퍼뜨리는 일부 유권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나연 기자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시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 학교 학생회와 연계하여 지속적 집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더 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청원제도 자발적 서명운동 등의 다양한 입법 촉구 및 여론 형성 방식이 존재하는데 시선이 특히 집중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청원제도 그리고 자발적 서명운동 등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체 행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안을 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론 형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입법안이 상정돼서 결국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운동을 좀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다민 기자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안암 원룸 임대인 운동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에서 진행할 예정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서울시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시선의 정책이 더욱 효용성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북구청과 협의를 가능하게 할 근거는 무엇일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성북구나 서울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역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책의 적용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효과 역시 넓은 범위에서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더욱 세부적인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지역을 확실하게 담당할 수 있는 주체가 있고 그 효과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의 정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보다 효용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북구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서 저희의 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활성화를 도와줄 주체가 생겨날 경우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8분 제한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것으로 KUTV 기자들과 후보자들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8분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합한 학우들의 질문으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학우들의 질문은 KUTV 기자가 대신하여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다민 기자 첫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권 관련 공약은 이동권과 안전권 관련 공약 외에는 전무한데 수업 참여권, 행사 참여권 등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내 베리어 프리란 단순히 존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증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중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 모든 공간이 베리어 프리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수업 참여권 그리고 행사 참여권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강의가 지속된다면 청각장애 학우분들이 이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충분히 들어보고 이에 대한 요구 분명하게 학교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참여권에 관련해서도 고연전, 입실렌티 그리고 석탑대동제 이렇게 우리 학교에 큰 축제가 있는데 큰 행사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 베리어 프리 존 그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존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안전하고 또 충분한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점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베리어 프리라는 것이 물리적인 것만의 장애물을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 중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공간이 베리어 프리해야 한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와 영역이 굉장히 넓은 만큼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리어 프리는 절대로 남발성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대 총학이 했던 여러 베리어 프리 사업들 이어받고 또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다민 기자 두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학기 전산처와 총학생회의 논의 결과 2020년 2학기부터 수강신청 시스템이 전면 개편됩니다. 수강신청 전 30분 동안 과목 삭제만 가능한 시간이 확보되고 타인이 신청한 과목을 곧바로 넘겨받을 수 없도록 랜덤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강의 매매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선 선본이 단성된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으로 접하는 총학생회가 될 텐데요. 수강 신청에 관하여 선본 측에서 생각하는 또 다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에서는 또 다른 개선점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추가적인 개선점을 내는 것보다도 이미 약속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과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해당 변화점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수강신청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올해 2월에 4학년 수강신청 서버가 제 시간에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난수 지연 제도나 본 수강 신청 30분 전에 과목 시간을 삭제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편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비롯한 확실한 실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는 욕심을 부리기보단 기본적인 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나연 기자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총학생회에서는 50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했던 6.12 학생 대행진과 학생처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 참여 예산 제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모티브로 한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리프트밴을 구입 및 개조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계획상으로는 이번 학기부터 운행될 예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 참여 예산 제도의 정착이 기대되었던 올해 안타깝게도 비대위 체제가 도래하면서 본 제도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먼저 학생 참여 예산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로 예산 배정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학생 참여 예산 제도의 효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우들마다 좀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우분들께서는 이 학생 참여 예산 제도가 가장 많은 학우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일부 학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좀 해결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일부 학우분들은 지금 우리 학교에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학우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하여 먼저 이 예산이 쓰여야 한다. 이렇게 좀 학우분들마다 가치관이 좀 모두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또 필요한 것이 중운위 그리고 전학대회이고요. 따라서 각 대표자분들과 좀 충분히 토의를 진행하고 이 토의의 결과대로 합리적인 결과를 좀 도출해서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예산 배정이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 지금 무엇인지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공계 하나스퀘어 지하 공기질을 개선하는 그런 복지 정책 이런 것 같이 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또 저희가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충분한 합의와 토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나연 기자 다음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난해 총학생회와 관리처 간 캠퍼스 공간 협의회에서는 학생회 간 엘리베이터 교체, 과학도서관 지하 1층, 휴게 공간 신설 등 학내 여러 공간 이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인문사회관, 자연계 교양관, 사이언스 파이파크 등 학내 건물 신축 상황에 대해 선본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답변 1분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하신 찬스 발언 시간 1분 시선 후보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포함해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현재 학생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인 그 사이언스 파이파크부터 언급을 드리자면 공청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3일자 어떤 공과대학 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사이언스 파이파크의 신축 같은 경우에 무기한 연기된 상태고 또 자연계 건물 신축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이언스 파이파크 대신에 자연계 교양관, 즉 교양 IT 관의 신축이 우선순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문사회관 또한 홍보관 철거 이후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슈들 중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당연히 사이언스 파이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학생 대표자들끼리 협의하여 수립한 계획을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무기한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건설까지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통보하면서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선본이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학교 측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예산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교육건물 면적 확장에 놓고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현재 담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이언스 파이파크지만 실제로 지난 SK미래관 건설 당시에 SK인문미래관이 될 뻔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미 지금 담론이 지난 논란이라고 해서 SK인문미래관, 즉 인문사회관이 될 건물에 대한 논의가 절대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로 학생이 자기 과의 수업을 제대로 된 건물에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담론만을 고려하여 사이언스 파이파크만에 집중하기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건물 면적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합한 학우들의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최종 발언을 듣고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후보, 부후보 구분 없이 선본에서 3분간의 최종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본 시선 최종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선거운동본부 시선의 정후보 하주용입니다. 저희가 학내 언론사를 통해 인사드리는 마지막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를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이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분명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 있는 이야기만 하자. 욕심 부리지 말자. 구체적인 대책도 없으면서 추상적으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처음 정책팀을 모아놓고 했던 이러한 이야기가 가끔은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낯뜨거운 여론 조작 절대 하지 말자. 클린한 선거 문화 우리가 앞장서자. 40여 명의 선본원들에게 했던 이러한 이야기가 가끔은 괜한 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는 여론전이라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고려대학교 선거 문화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60개 가까운 공약을 넣어서 선거 때만 반짝 우리 학우분들에게 기대 갖게 하고 1년 내내 실망시키는 그런 선본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만 넣었습니다. 특정 이슈에 관한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더라도 공약 이행률을 비롯한 성과는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올바른 고려대학교 학생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21세기 하고도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총학생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주십시오.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학우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본 시선의 최종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KUTV가 주관하는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공청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